네,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187자 원내정책회의 및 제38자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불과 2주 만에 1.5%포인트에서 제로로 낮추고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였고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각국의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목요일 33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이후 다시 4일 만에 주요 지수가 12% 이상 폭락하면서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증시도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도 매우 취약하여 어제 발표된 중국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 2개월간 13% 하락해서 30년 내 최저치였고 또 소매 판매와 투자 모두 2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역시 1사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 민간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 지금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함께 비상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U는 34조 원, 약 250억 유로의 그런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고 또 일부 국가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기준 예외를 선언하였습니다. 영국은 45조 원, 약 30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지출을 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1년간 급여세 전체를 면제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등장했고 또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를 주자는 공화당의 롬니 상원의원의 주장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 호소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적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입니다. 방역에 나선 의료진의 지원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구제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선거용 돈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추경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후 개최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모두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여해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격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크시겠지만 4월 초까지 다시 한번 잠시 멈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며칠 새에 구로 콜센터에서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성남 그리고 부천, 수원 등에서 작은 교회에서 72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질병당국에 거듭된 자제 요청이 있었지만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집단 감염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저 역시 아주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또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일터로 나가야 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인들의 그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집된 사업장에 좀 더 조심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밀집된 사업장의 관계자와 또 기업인 여러분들의 배려와 또 적극적인 동참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길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한 데 이어 완치 환자도 어제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골든크로스가 지난 13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증가도 크게 줄어든 점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들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에 주목하며 우리나라의 사례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일치된 힘이 다시금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치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콜센터, 교회,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자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공동 방역 체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빈틈없는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의료시설 활용 협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수도권 지자체와 방역 당국에게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의 위험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제 0시부터 기존 아시아 5개 지역에 이어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함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 만큼 관련 정부의 교류 및 공동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2달이 되어갑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무엇보다 국민의 희생과 협력으로 큰 고비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1, 2주가 고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종교 행사 등 다중 밀집 행사의 자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또한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채권 매입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키는 조치도 같이 단행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적인 대처였다고 평가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와 제4차 양적 완화 돌입을 선언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 또한 통화 완화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개방형 통상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보다 더욱 비상한 대응이 요청됩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과 과감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종합적인 경제 정책 조합, 폴리시 믹스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추경 예산안이 제때 민생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한은이 단행한 금리 인하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최악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가 위기에 선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발목을 잡고 민생 경제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추경 지연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근본 추경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은 현재 자금 수요가 10조 원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즉시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심각한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6만여 개 피해 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한시가 시급합니다. 긴급복지 사업도 코로나19 피해로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및 아동 소비 쿠폰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내수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 예산입니다. 첫째도 속죄,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 경제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반드시 오늘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윤관석 수석부의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지구촌 안보와 글로벌 경제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방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폭락 등으로 가시화된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무차별로 확산되는 전염병 사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공감한 G20 특별 화상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제의 노력과 함께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재정과 통화 쌍끌이 정책 공조로 이번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선제 효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발로 오늘 국회에서 처리를 앞둔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경제 피해 극복 패키지 32조 원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정부를 적극 견인해 내겠습니다.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모든 당 조직의 체계를 코로나 국난 극복 대책으로 재편하고 마스크와 방역 예방사업 지원 등의 대책과 또는 아울러서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있는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민생경제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활동 위기에 대해서,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금 압박에 대해서, 또한 계약이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관계 종사자들과 시설들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추경에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은 처리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반드시 추경이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역도 민생도 경제 활력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최은열 정조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일학 산자익 한사님 발언이 산자이 있겠습니다. 간사라기보다가 대구 출신 홍일학입니다. 예,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대구 경북의 상황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230만 정도 되는 대구에 7,000명의 확진자가 있고, 제가 지역구인 북구에 이 45만 명인데 그게 8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다면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1,000만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의 확진자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추경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이후에 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한 의미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시급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의 혹한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일 봄에 따뜻한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겨울의 혹한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것을 빨리 반영해서 오늘 추경이라도 대구 경북의 그야말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들, 그리고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도 빨리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곳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 안 된다면 이번 추경에서의 여러 가지 이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실망감, 이로 말할 수 없고요. 특히 한마디 더 드리면, 미래통합당의 그 무성의한 태도, 이것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추경이 그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심각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무너진 이러한 사회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출신인 예결위원장은 경선하러 어디 가고, 또 경북 출신 송원석 의원은 사보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보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이 대구 경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분명히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을 반영해 주시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경미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 신속한 대규모 진단, GPS를 활용한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류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확진자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촘촘한 방역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 변경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 평가, 즉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지침을 권고했습니다. 수행평가는 그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필고사에 비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이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중간고사 대체는 적절성이 의문시되고 수시를 준비하는 고3 부담은 크게 가중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 이번 지침과 관련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했고 해당 권고를 재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2시 교육부가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추가의 개학 연기 여부를 두고 고민이 큽니다. 학생 안전이 영순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학을 연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있고 또 개학 연기로 인한 수업 결손을 토요일 수업으로 보강하자는 의견, 평일 수업 연장으로 보강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관련자들과 함께 지혜의 테이블 위에 안건을 놓고 진중히 결정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책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역대급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서 총선용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답니다. 엄중한 상황에 대한 국회의 고민을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약칭 미통당이 국민들과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미통당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묵묵히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공적 마스크 판매로 수고가 큰 약사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온종을 모으고 또 장시간 일상의 변화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미래통합당에게는 코로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임종성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이 아직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속도가 생명인 방역이 정쟁에 묶여버린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경 증액안에 대해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증액입니다.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증액입니다. 그러한 추경 증액을 마치 총선용 선심 쓰기로 해석하는 현금 살포라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입니까? 외신 보도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이 국민들 사이의 공포감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깊은 의감을 조성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백신과 치료법이 없는 이 병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 정부가 사태를 다루는 방식이 우려스럽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혹시 반가우십니까? 안타깝지만 읽어드린 이 외신 보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 정부를 비판한 외신 보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외신은 물론 각국 정부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한 우리 방역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사이 방역에 대한 평가가 왜 이리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방역을 통해 국민을 구하려 했는지 아니면 정권을 구하려 했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책이 잘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나마 생각나는 장면은 확진 17일 만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과 병원에 살려야 한다는 글귀 하나 붙여놓고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뿐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총선을 앞둔 상황, 분명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격적인 검증을 진행했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갔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이득보다 앞에 둔 것입니다. 추경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게 미래통합당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이득이 무엇이 됐건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칭하는 그 예산안에 분명 국민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고 있는 건 그냥 예산안이 아니라 생계 지원이 절실한 서민의 발목,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의 발목,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발목,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발목입니다. 바로 국민의 발목입니다. 제발 국민 눈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 감명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